청구인 대리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. 2월 6일자 변론 요지서 말미에 다만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험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. 이렇게 하셨습니다. 네네.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? 만약에 재판부께서 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? 그건 사실은 이제 여야가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라서 사실은 조금 그 기간을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. 지금 현재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. 이상으로 변론을 제가 청구인 대리인께 네.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. 이건 피청구인 쪽에도 나중에 여쭤볼 거니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그 국회가 이제 그 실질적인 원고가 돼가지고 행정소송한 적이 있죠. 네네.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 상대로 해가지고 네네.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했죠. 네네. 이제 그 사건에서 형식적인 원고는 대한민국이고, 네네.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국가기관으로는 국회가 이제 그 권한을 침해됐다 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까? 의결이 없었습니다. 그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요. 네. 그 경우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. 이제 네. 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강사업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한 적도 있죠. 네. 네, 그때는 결의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다. 그 사건들 그 사건 번호하고 네. 판결문을 좀 참고 자료로 내주시고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예,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 네. 그 경우도 지금 국회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돼가지고 그 국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안에서 결의 없이 그냥 그 판결까지 다 진행이 됐거든요. 네. 이제 그 사안하고 지금 이 권한쟁의 그 청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? 같은 거 아닌가요? 재판님 그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리가 침해돼 가지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그 다른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?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. 권리와 권한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. 어떻게 그러니까 다르죠? 예를 든다면은 약간 국회의 어떤 뭐 유리창을 깨가지고 국회 이름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시 당사자가 됐다 하는 그건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결 없이 국회의 사무로서 바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헌법상에 지금 있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의 의원들이 다수로 의결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다르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의 어떤 민사상의 권리 또는 행정법상의 권리하고 이 사건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된 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다. 그래서 모든 적극적 다수의 경우에 당연히 국회가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. 지금 재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소송의 당사자라든지 또 민사소송의 적극적 당사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국회의 그냥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,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데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와 권한의 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드신 그 두 판례의 당사자 표시가 국회로 되어 있는지
국가로 되어 있죠. 그러니까 국가로 된 경우하고 국가기관으로 해서 국회하고는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. 그것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. 아니 그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당사자 표시가 국가라든지 뭐 다른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 권한쟁의에서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청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. 아니요 뭐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예, 예. 그게 이제 뭐 국회의 권리 결국 보니까 이제 재산권이더라고요. 이게 도로 그러니까 사용 예, 변상금 그렇습니다. 부과처분 취소,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. 그러니까 국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건데 그 국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거하고 국회의 그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원고의 입장에서 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 주장의 취지는 알겠습니다. 네, 좀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좀 네, 민사상과 전해주시고요. 행정법상의 최창원 변호사님 권리와 뭐 하실 말씀 있나 보다. 권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마이크 좀 드리시죠. 예. 이제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지금 권한쟁의에서의 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회 회의체 300명 국회의원의 회의체의 의결 없이 제3자 소송 담당으로서 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.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,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회의체로서 국회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회의체로서의 그 국회의원들의 총유적인 의미에서의 의사에 대한 의결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뭐 재판관님 그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아무래도 서면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판관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주로 어떤 행정법상의 어떤 권리 또는 민사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극적 당사가 된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법상에 더구나 헌법상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회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주체로서 사적인 권리 주체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이런 공법상에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된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상세한 것은 참고 좀 제출하겠습니다. 예,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요. 저기 이거 질문하신 게 조금 재판님 기회를 주시면 조금 조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아니 됐습니다. 예, 그 저기 네. 지금 여기서 말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법적인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예,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예. 자, 저거를 좀 조금 더 확대해 주실래요? 예, 저기 보면 예,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. 예. 저기 보면은 저게 갑제 28호의 1호증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이에요. 저게 날짜가 아래쪽 좀 12월 보여주실래요? 11일자입니다. 12월 10일입니다. 10일에 이제 그 의장한테 보냈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뒷면 좀 보여주실래요? 예, 이번에는 이제 위부터 좀 보여주세요. 국민의힘에서 보낸 대외 공문인데요.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, 정계선, 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위원을 그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 그 다음 날이네요.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
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 이제 오늘 제출한 서류여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, 답변 드릴게요. 예, 뭐 의견이 있으면 좀 네, 말씀하시죠.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이라기보다는 2월 6일자 제출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,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에 저 경우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. 아마 다만 저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했던 답변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. 그래서 12월 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월 12일에 선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원내 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이 물론 뭐 행정 직원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위에 관해 가지고 2월 6일에 제출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,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의 진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재판부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. 예, 잠깐만요.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서류가 지금 여기 있구나. 아까 그건 주세요. 자, 주시고 저게 이제 갑제 6-1호증인데 6호증의 1인데 저기 보면 민주당에서 저게 12월 6일자이죠. 12월 9일자로 지금 마은혁, 정계선 두 분을 이제 추천한다는 공문을 지금 국회의장에게 보냈고요. 그 다음으로 그 6호증의 2, 6호증의 2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조한창 후보자를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12월 9일자인데 그것을 그 제출할 그 국민의힘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로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행정 절차에 따른 대외 공문 위에 보면은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네, 대외 공문인데 저런 문서가 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, 그러니까 저걸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서요. 네, 또 마찬가지 답변이 되겠습니까? 네네.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2월 6일에 제출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, 권성동 대표의 정진수서에 보게 되면 저 경우가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. 간략하게만 요약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12월 7일까지 있었던 상황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신다 원내대표 사이에 이 처음에 헌법재판관 1인 할 것이냐, 1대2로 할 것이냐, 또는 1대1 그리고 합의를 할 것이냐가 논의를 하다가 1대1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9분이 다 이제 헌재가 완전체로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 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하시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현직 재판관님 중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12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한번 무산된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12월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12월 9일자와 12월 10일자 공문은 그 사이에 공백해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새로 추경호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하신 이후에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가지고 종전 원내대표와의 양당 합의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
그러한 험지 소송에 관한 논의는 없다.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. 그리고 인사청문회 개최에도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본회의도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상세한 경위에 관해 가지고는 그 진술서를 좀 재판님께서 좀 상세하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여쭤보는 네. 그 핵심은 뭐냐면 네.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다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인데 왜 공문을 보냈느냐 이거죠.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자체에 보게 되면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그와 같은 적어도 한 분과 한 분은 이견이 없던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야당의 협조, 야당의 그 동의를 야당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1대2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부인을 하고 나온 상황이고 또 실제로 12월 14일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됨으로써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그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그 박진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그 논의 과정도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한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 안 보냈었어야 되죠.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그 적어도 야당에서 그걸 또 동의를 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또는 합의가 무효화된 것이다 또는 야당이 그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예, 이상으로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